그 사내가 멀리 가기를 기다려서 민유는 입을 열었다. 사형, 그는 장락방 사람인가요? 석파천은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흠칫했다. 석청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가 조금 전 몸을 돌려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적에 앞섭자락을 들추게 되었는데 나는 어렴풋이 장포의 앞섭자락 모서리에 한 송이의 노란 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았소. 어둠 속이라 똑똑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쩍 물어본 것인데 역시 틀림이 없었구려. 그가 우리들을 미행해 온 것은 원래 오가를 위한 것이었구려. 진작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를 괴롭히지도 않았을 걸 그랬소. 민유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들 방의 무리들은 오가에 대해서 퍽이나 충성을 다하는군요. 석청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가가 백만검에게 사로잡혀갔다면 장락방에서는 틀림없이 사방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서는 전력으로 막으려 들었을 것이요. 그들은 사람의 수가 많고 세력이 크며 정탐꾼의 무리가 많은 편인데 여전히 소식도 얻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뜻밖이군. 민유는 처연히 말했다. 사형, 어떻게 여전히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아셨지요? 석청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겨 나란히 버드나무 아래에 앉으며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들이 만약에 오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이 사람을 곳곳으로 보내서 강호의 인물들 뒤를 쫓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그 노시팔의 제자는 무단히 우리들을 미행해 온 것은 그들 방주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이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요. 석청 부부가 주저앉은 곳은 석파천이 몸을 숨기고 있는 풀더미와는 겨우 이 장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석청이 말하는 소리는 나직했으나 석파천은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본래 석청 부부의 무공수위로 볼 때에 석파천이 멀리서부터 달려오게 되었을 무렵에 즉시 발견했어야 하지만 그 당시 그들 두 사람은 온 정신을 돋우고서는 줄곧 그들 뒤를 쫓아오는 그 칼을 쓰던 사내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고 석파천 또한 내공이 지극히 고강한 데다가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지극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 칼을 쓴 사내를 쫓아보낸 이후에 풀더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안심을 한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의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장락방 주인이 또 백만검에게 사로잡혀 갔느니 하는 말들은 마치 자기를 두고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간이 무엇이니 하는 말은 또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본래 자기의 신세에 관해서 가슴 가득히 의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이때 풀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고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겸연쩍은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끝까지 숨어서 들어보자고 작정을 하게 되었다. 사방의 들판에서는 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맑고도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석청 부부는 이제 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석파천은 혹시 자기의 종적이 두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크게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야 겨우 석 부인 민유가 한숨을 내쉬더니 곧 이어서는 나직이 흐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석청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과 나 이렇게 두 사람은 강호에서 의협의 길을 펼쳐왔으며 한평생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소. 이 몇 년 동안 오가가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여러모로 착한 일들을 했소. 그런데도 만약에 하늘이 정말 우리 두 사람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면 그건 역시 사람의 힘이 하늘을 이길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오? 더군다나 중옥과 같이 불측한 아들 녀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오. 그러니 우리들은 그와 같은 아들을 낳지 않은 것으로 생각토록 합시다. 민유는 나직이 말했다. 오가는 어릴 적부터 짓궂고 장난꾸러기였지만은 그의 역시 우리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견아가 남의 손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 우리들은 오가에 대해서 유난히 총애를 한 끝에 그만 오늘과 같은 누를 입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 시종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날 그 토지묘에서 나는 그 애를 찬찬히 관찰했는데 그 애 역시 결코 아주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애에게 일검을 찌르지 않았더라면 또한 거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만 말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마지 않는 것이었다. 석청은 부드러운 말로 달래듯이 말했다. 나는 줄곧 당신에게 그 일로 인해서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설사 그날 우리가 그를 구출해낸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외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이상하구려. 설산파의 그 사람들이 어째서 갑자기 하나같이 어디로 간 것인지. 중원무림에서 다시 그들의 소식을 조금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 내일 우리는 바로 능소성으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사정을 밝혀보도록 합시다. 민유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우리들이 만약에 몇 명의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조자들을 모셔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능소성이라는 용담호열로 들어가 오가를 구출해낼 수 있겠어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찌 그리 수월하겠소? 만약에 중도에서 가로채지 못하게 되고 오가가 일단 능소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양이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간 격으로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요. 민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눈을 한번 훔치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에 이번 일은 전적으로 오가의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도 보셨지만 오가의 설상검법이 그토록 생소하지 않아요? 설산파에서 틀림없이 그에게 제대로 무공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가는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오기가 많은 애인지라 틀림없이 적지 않은 사람들과 원한을 맺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몇 년 동안 그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다시 흐느낌으로 변하고 있었다. 석청은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당신에게 대해서는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하오. 그때 한사코 그 애를 설산파로 보내 무예를 익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 잘못이었소. 물론 그 당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여간 아쉬워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소. 그런데 뜻밖에도 풍화신룡 복만리와 같은 쟁쟁한 사내의 대장부가 우리 부부와도 그토록 절친한 교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가를 푸대접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려. 민유가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 일이야 어떻게 당신만을 탓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께서 오가를 능소성으로 올려보낸 것은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내린 조처가 아니겠어요? 당신께서는 그 당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내 어찌 그 뜻을 모를 리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더욱더 고즈넉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견아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고빗길에 당신이 또 나서서 손을 쓰기도 거북한 처지인데다가 상대방이 본문 무공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가가 설산검법을 다 익히게 된다면 우리 모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싸우게 되었을 때 적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누가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모조리 듣고 있기는 했으나 태바는 좀처럼 풀이를 할 수가 없었다. 석 부인께서는 저토록 그녀의 자식을 그리워하는구나. 아마도 저분들이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녀의 아들이 설산파의 사람에게 잡혀간 모양이다. 나는 차라리 저분들을 따라서 능소성으로 들어가 저분들을 도와서 사람을 구해야겠구나. 그녀는 몇 명의 힘이 되는 협조자들을 구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는 정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10여 필의 말이 달려왔다.